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맞았고 1945년 8월 15일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광복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서울의 대규모 만세행렬 영상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에 촬영됐습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 당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빼앗긴 나라와 국권을 되찾은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광복의 날로 기억합니다. 일본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통고한 날은 8월 14일이고 그 결정을 방송으로 알린 날은 8월 15일입니다. 정식 항복문서는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함선 미주리오에서 서면됐습니다. 세 날짜는 같은 항복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 통치를 끝낸 직접 계기는 일본의 패전과 항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손을 놓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나라 밖에서는 독립운동을 이끌 정부와 군대가 활동했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흐름을 나눠보면 광복이 왜 8월 15일에 찾아왔고 한국인들이 그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뒤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정부로 활동했습니다. 정부라는 이름만 대건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두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그해 9월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통합 뒤에는 외교와 군사, 교육, 사법,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믿음에는 일본과 싸우겠다는 대일선전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이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의 공식 문서에 처음 담긴 것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참석한 회담 뒤 세 나라가 발표한 문서입니다. 최종 문안은 11월 26일에 합의됐고 12월 1일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인이 처한 식민지 상태를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국이 전쟁 뒤 한국의 독립을 함께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전쟁 중 연합국이 내놓은 최초의 공동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독립 시점은 적절한 시기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독립시키지는 선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의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8항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이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약속한 한국 독립의 원칙은 약 2년 뒤 일본의 항복 조건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제13항은 일본 정부의 모든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선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과 해상봉쇄, 거듭된 공습 때문에 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8월 9일 새벽에는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같은 날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연구자들의 해석은 지금도 갈립니다. 원자폭탄의 충격을 더 크게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소련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기대하던 중재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 참전이 불과 며칠 사이에 겹쳐 어느 하나만 유일한 원인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최고 지도부 안에서도 항복 조건을 놓고 의견이 맞섰습니다. 논의가 막히자 천황이 개입했고 일본 정부는 8월 14일에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연합국에 통고했습니다. 같은 날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천황은 조서를 두 차례 읽고 녹음했고 두 번째 녹음이 다음날 정오 방송에 쓰였습니다. 광복군은 국내 진입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1943년에는 일부 대원이 인도와 버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로 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5년에는 중국 시안에서 국내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에는 미국의 전시 정보기관인 OSS도 참여했습니다. 1945년 5월부터 광복군 대원들은 국내 침투에 필요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부 대원은 약 석 달의 훈련을 마친 뒤 국내 진입 부대인 국내 정진군으로 편성됐습니다. 계획에서는 국내를 세 지구로 나눴습니다. 제2지구는 평안 황해경기, 제2지구는 충청 전라, 제3지구는 함경 강원 경상이었습니다. 각 도에는 3명씩 한 조를 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복 소식이 출발을 준비하던 중에 전해져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광복군은 훈련을 마치고 국내 진입 부대까지 편성했지만 실제 국내 전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도 일본의 패망에 대비한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가 여운형 등은 1944년 8월 10일에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고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조선 총독부의 고위관리인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가 여운형을 불렀습니다. 총독부는 일본 패전 뒤의 치안 유지와 조선에 있던 일본인의 안전 문제를 협의하려 했습니다. 여운형은 5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풀어주고 8월부터 10월까지 식량을 확보해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치안 유지와 건설 활동에도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훈련과 청년 조직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노동자가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치안과 식량, 청년 조직과 노동 현장까지 함께 다룬 요구였습니다.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곧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서울 풍문여자중학교에 사무실을 두고 홍보와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치안을 맡을 조직과 식량 대책을 담당할 사람도 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광복군이 국내 진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당장 닥칠 치안과 식량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시민들은 방송 내용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포스터가 붙었고 라디오에서도 다음날 정오에 중요한 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발표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참전에 관한 발표일 것이라는 추측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는 천황이 미리 녹음한 종전조서 낭독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공동선언, 곧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다고 알렸습니다. 포츠담 선언 제13항은 모든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조서가 청취자에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준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담은 선언과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송 문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은 일본이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오랜 식민 통치가 끝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날은 항복 결정을 방송으로 알린 날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정식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은 9월 2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여 환호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기록된 날은 이튿날인 8월 16일입니다. 이날 오후 1시 여운형은 휘문중학 운동장에서 약 5,000명의 군중 앞에 섰습니다. 전날 조선 총독부와 나눈 회담을 설명한 뒤 개인의 영웅주의보다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곳의 지도자들이 올 때까지 서로 협력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만세행렬과 정치범 석방 장면을 담은 유명한 기록 영상도 이날 촬영됐습니다. 이제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항복이 식민 통치를 끝낸 직접 계기였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 독립을 약속했고 포츠담 선언은 그 약속을 일본의 항복 조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외에서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활동했고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고 8월 15일 정오방송으로 그 결정이 알려졌습니다. 광복은 국제전쟁이 끝난 순간과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독립운동과 준비가 맞닿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상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